2025년 12월 14일 오후 6시 40분경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의 본다이 비치 옆에서 조금 떨어진 중심가에서 유대인을 향한 징후범죄, 유대인을 향한 혐오범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범인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됐죠. 그러나 그 현장에 우리나라 한국 교민이 함께 있었고 그 끔찍한 사건을 바로 코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한 그런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지훈 씨인데요. 오늘은 박지훈 씨, 저희 브레드 TV를 방문하셨고요. 그날 호주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인을 향한 테러 범죄 어떻게 일어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본다이 비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본다이 비치가 제가 이제 말로는 듣기로는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다이 비치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호주의 이제 시드니에 있는 비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관광객한테 굉장히 유명한 비치 중에 하나고 굉장히 크고 특히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서 많이 그 비치로 이렇게 서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놀러 오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원래 그럼 박지훈 씨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거예요? 저는 한 25년 정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한 2002년도에 호주로 가서, 근데 거기서 지금 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시드니에 이제 살고 있는데 비치는 사실 제가 사는 곳이랑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요번에 그 당시 12월 달에 이제 한우카 페스티벌이 있다는 이제 소식을 이렇게, 아는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티켓을 이렇게 구해서 그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본다이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네, 그 본다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요. 또 다른 조금 떨어진 데도 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우카 수전절 한우카 페스티벌이 열린다라는 소식을 이제 미리 듣고 거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티켓을 끊었다. 뭐 티켓을 끊어야 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나 보죠? 그 행사의 광고에서는 티켓이 있어야지 그 행사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고요. 행사장이라는 건 이제 펜스를 쳐놓고. 네네네.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놀이터 정도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간이 펜스를 이렇게 쳐놓고 시큐리티가 이제 앞에 있고 입구가 있고 그걸 통해서 티켓이 있어야지만 보여주고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펜스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은 몰랐고, 그게 있어야지 들어간다고 이제 광고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카 행사가 뭐냐면, 촛대가 있는데, 이제 큰 나무로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촛대에 이제 원래는 이제 촛불을 밝히는 건데, 이제 전기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6시 딱 되면은 그 촛대에 이제 불을 밝히는 이제 그 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5분도 안 걸리는 점등식. 네, 점등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한우카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 어둠에 빛을 밝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매년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빛을 밝히는 그런 어떤 그 행사와 그 의미가 전 세계의 어둠을 밝게 비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의미고 좋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한번 볼 겸. 그래서 그 자리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꼬맹이도 많았고, 애기도 많고, 유모차도 많고. 축제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냥 이렇게 다 노는 완전 애들 놀이터 그런 분위기였는데 5분 후에 점등식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사장 앞쪽에 스크린이 있는데 의자들이 이제 간이 의자들이 한 플라스틱 의자가 한 1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 그 앞으로 갈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 행사나 교회도 보면 항상 저희 맨 앞쪽에 앉거든요. 이제 제일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왠지 느낌이 여기는 유대인 행사라서 유대인들을 먼저 보내고 저희는 좀 뒤에 앉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앞자리로 가지 않고 뒤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행사장에 맨 앞에 있지 않고 좀 뒤쪽에.
그래서 5분 후면은 이제 한다고 해서, 아, 이제 하나보다 하고 기다리고 이제 거의 시간이 됐나 하는 찰나에 저 앞쪽에서 저는 이제 그때 뭐 한다고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반대 방향을. 이렇게 팍팍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풍선이 터졌나? 혹시 뭐 이렇게 뭐가 잘못돼서. 근데 한 0.01초 정도 됐나? 갑자기 폭죽 소리처럼 파바바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폭죽인가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딱 이렇게 모바일폰을 보느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옆에 총탄이 팡 튀는 거예요, 바닥에. 그걸 딱 보고 아, 이거 총이구나. 한 1초, 2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걸 총알이라고 그냥 바로 알았고 총이 이렇게 파바박 튀더라고요, 땅에서. 그러면서 이쪽에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뒤쪽이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총이 저쪽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테러범들이 쏜 게 산탄총이었는데, 산탄총이 이렇게 퍼지니까 그 저쪽에서 오면서 풍선을 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랍비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대부분 다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던 아이들 뭐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총에 맞았고, 그래서 7살, 한 10살짜리 여자애가 마틸다라는 아이가 있어요.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저희 딸이랑 이제 같이 놀았어요. 여기서 같이 놀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희생을 당했죠. 거기서. 그리고 이게 그냥 총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쏘면은 총알이 저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쪽에서 듣는 건데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소리가 정말 컸고 이거는 고막이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이었는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엎드리라고 해당 뭐 그러면서 뭐 막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뛸 사람은 뛰고, 근데 저희는 뛸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다 이렇게 엎드리고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막 있으니까 다 뛸 수도 없었고 이렇게 다 엎드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자녀들이 몇 살이었죠? 이제 10살, 15살. 네, 아들, 딸이고요. 이렇게. 엎드리는 순간 아이들하고 가족들의 그 이 안전이 확인된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확인이 안 됐죠. 안 됐죠. 왜냐면 이렇게 바베큐 테이블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양쪽으로 앉을 수가 있어요. 저쪽을 보고 앉을 수 있고 이쪽을 보고 앉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서 있었었고 애엄마랑 딸아이는 저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애는 저기 락클라이밍 한다 놀러 간다고 갔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 뛰고 난리인데 엎드려 그러는데 뭐 어디든 찾을 경황도 없었고 그냥 무조건 다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애들도 근처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거는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애들을 땅에 딱 붙이고 총알이 막 엄청 났어요, 총소리가. 아, 근데 거기 시큐리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범인들이 그래서 저희도 다 얘기를 하는 게 시큐리티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어요. 무장 경찰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리고 500m 전방에 경찰서가 있었어요. 본다이 경찰서가, 폴리스 스테이션이. 아니 그 총소리가 그렇게 나면 이거는 다 들리는 상황이고 해변이 다 아는 상황인데 15분에서 20분 가량 됐단 말이에요, 총을 쏜 게. 근데 경찰이 안 와요. 그 15분 동안 쐈단 말이에요. 15분을 쐈어요. 15분 이상. 그러니까 너무 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서도 도대체 경찰이 왜 안 오지? 경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다들 이러면서 이제 옆에 한 10몇 명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같이 옆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제 옆에. 다들 이렇게 조금 이제 총소리는 막 나고 이미 맞은 사람들은 저기서 다 많이 맞았고 쏘고 있는데 걔들은 그 다리에서 쏘고 있었거든요. 브릿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50m 정도 거리가 있었어요. 밖에서 그래서 쏜 네, 거군요. 밖에서. 그 브릿지 위에서 둘이 쏜 거 이렇게 계속 쏘다가 아버지랑 아들 이제 2명이었는데 정말 이상한 게 10분이 지나도 경찰이 안 오고, 아니 5분만 지나도 이게 엄청난 건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안 오지 다들 이러고 있으면서 이거는 정말 다 죽겠다 생각을 한 거죠. 한 100여 명이 이제 다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점점점 총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오호. 이제 누가 오는구나라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총소리가 팡이 아니고 그냥 팡 점점 커지는데 바닥에 다 누워있잖아. 이렇게 엎드려 거기다 쏘는 거 이렇게 하나씩. 야, 정말 그거는 죽이려고 그냥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그 한 100여 명 바닥에 있는데 여기 다 죽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이걸 뛰어가서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건 도저히 이러다 그냥 죽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저도 이렇게 다 엎드려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중얼중얼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유대인 할아버지니까 다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영어는 아니었어요. 영어는 아니고 근데 느낌이 기도를 하는구나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이 이제 그때 퍼뜩 난 거예요. 너무 이거는 완전히 총소리가 막 계속 팍팍팍팍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땅바닥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차피 뭐 죽으면 죽는 건데 총 맞아 죽는 거는 뭐 하나님이 아마 이때가 만약 그때라면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어서 제 마음은 그래서 제가 사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 가족들이 다 옆에 어디 있는데 또 애들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맞았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 상황 그 아이들과 이 가족과 또 여기 유대인들 또 거기 누워있는 수많은 애기들이 많았어요. 다 꼬맹이 애들 뭐 한 2살, 3살, 뭐 1살짜리도 있고 그 아이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딱 엎드려져 있는데 그냥 뭐가 보였어요. 제 눈앞에 여기 땅바닥만 보고 있는데 뭐가 보였냐면 키가 한 9m 정도 되고 날개를 펴면 한 20m 거의 비행기 날개 정도 되는 그런 큰 천사가 이 바베큐 테이블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냥 보였던 거예요. 거기서 순간 이게 뭐지? 근데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나? 근데 땅바닥인데 보일 게 뭐 흙바닥이고 시멘트 바닥인데 근데 그걸 딱 봤는데 죽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들었어요. 그 생각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고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지고 좀 상황을 보려고 이렇게 좀 봤죠. 봤는데 총소리는 계속 나는데 총소리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이렇게 팡팡팡팡 쏘고 팡팡 막 쏘다가 좀 이렇게 팡팡 뭐 조금 줄었어요. 소리가. 그래서 경찰이 왔나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고개를 들고 조금 이렇게 보니까 계속 총소리는 나는데 아무튼 가까이 오던 소리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나중에 이제 제가 다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뭐 TV에서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내용들을 봤더니 그 시간쯤에 그 현장에서 한 길 떨어지면 그 커피숍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본다에 미치니까 가게도 많고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러 왔던 어떤 호주인 한 분이 본 거죠. 다 이 상황을 보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경찰도 안 오고 하니까 자기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구분이랑 있었는데 친구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가족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 죽으면 내 가족들한테 내가 이렇게 가서 구하러 갔다가 죽었다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 사람 뛰어온 거예요. 뛰어왔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이랑 아버지가 이 다리에서 이쪽을 계속 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오면서 이렇게 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쏘고 점점 가까이 오고 여기 놀이터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남은데 이렇게 쏘고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히어로죠. 정말 히어로가 여기서 막 뛰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딱 뒤에서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총을 뺏어요. 뺏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총을 뺏었으면 좀 뭔가 액션을 했어야 되는데 총을 쏘질 않았어요. 아무튼 이유에서 안 하고 총을 거기 이렇게 큰 야자나무처럼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테러범 아버지는 총을 뺏겼으니까 슬금슬금 다시 뒷걸음질 해가지고 이 다리로 돌아갔어요. 다리에 갔더니 이제 여분의 총이 있어서 거기서 또 막 이렇게 쏜 거죠, 이제. 그러는 바람에 여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호주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도 막 팔에 총 맞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치료받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그 천사를 보고 아마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안 나타났으면 아마 여기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때. 범인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잡힌 겁니까? 한 사람은 이제 2사람이었으니까 한 사람은 이제 경찰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네, 즉사했고 아들도 맞았는데 이제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은 재판 중에 있고요. 근데 왜 그랬대요? IS에 이렇게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조사를 하고 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그쪽에 가서 또 교육도 받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범인들이 타고 왔던 그 차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IS 깃발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 사람들이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테러 단체, ISIL 소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뛰어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호주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예전에 없었죠? 물론 간간이는 있었는데요. 간간이 뭐 소규모로 막 이런 대규모 테러는 한 번도 호주 사람들도 많이 놀랬겠네요. 엄청 놀랐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정말 난리였죠, 이거. 만약에 여기서 만약 이 100여 명 이상이 죽었다면은 정말 큰 난리였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히어로가 중동계 분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래요, 이분도 맞아. 저도 들었어요. 그 무슬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배경이 시리아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으로 이분도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살았던 그런 난민 비자로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테러범들도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쪽 중동계인데 이분이 이걸 막는 바람에 그래도 사고가 많이 이렇게 좀 크게 되지 않았던. 만약에 이분이 호주 사람이었고 아니면 호주 사람이 아닌 중동계가 아닌 그런 사람이 만약 이렇게 됐다면 또 이슈가 달라졌을 거예요. 호주에서도. 우리 박지훈 씨도 굉장히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지만 그 현장에 또 아내분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이들이나 아내분이 겪게 되는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총격을 받고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카운셀링도 받고 또 그 빅팀 서비스라고 해서 또 거기서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있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호주가 또 그런 카운셀링 상담 서비스를 잘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서 사고 나서부터 바로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상담도 받고 정신치료도 받고. 빅팀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렇죠. 국가에서 심리 상담해주고. 네네네. 아이도 가끔 그런 얘기 하던가요? 그때 일을? 아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얘기 자체를 안 했고 그냥 모른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증상이.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한 200~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사실 그 행사장 안에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동양이랑은 저희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주이시 커뮤니티 또 호주에서 이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반유대주의 그 법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런 논의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 한 달 후 정도에 호주 이제 국회에서 그 법안을 이제 만들기로 또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확인을 해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참석을 하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연락이 돼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이랑 또 희생자들과 함께 유가족들이랑 또 같이 국회의사당을 가서 이제 지금 알바니 총리거든요. 거기가 호주가 총리가 알바니 총리가 있고 또 그 당시 수잔 레이라고 해서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법안을 만드는 그 현장에 이제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만드는 장면을 이제 저희가 목격을 했고요. 뭐 호주 법안은 법안이고 네. 또 그 지옥 같은 그 현장에서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같은 운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서로 연락하고 그럽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뭐 호주에 살고는 있지만 유대인과 어떤 연결될 고리가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번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그 주이시 케어라고 하는 유대인 케어 기관이 이제 본다이 그쪽에 있는데 그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사고 난 이후로 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런티어들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고 나고 나서 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일도 못 하게 되고 좀 쉬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또 다행히도 그때 애들이 방학이었어. 12월 달이니까. 그래서 학교는 안 가도 됐는데 일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도움을 구하러 갔죠. 가서 또 그랬더니 이제 저희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사실 저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데 살고 있어요. 그 본다이랑. 그래서 사실 가는 거리가 멀긴 한데 그래도 거기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러 가지 뭐 푸드라든가 뭐 재정적인 부분 또 상담 또 여러 가지 거기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또 그랬었고 그래서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가 사고 나서는 음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만들어서 무료로 이렇게 배급을 했어요. 그 사고 난 다음 날부터 5천 가정에 무료 급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음식도 좀 받아오고 그러면 이제 또 한 끼 먹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도움도 받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이시 케어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또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바로 한우카가 있던 그 주 12월 14일 날 그 다음 주에 타운홀에 있는 또 회당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모임이 있는데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무섭죠. 이거 또 가야 되나.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목숨이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그들의 그런 아픔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굳이 왜 또 가야 되나. 그런데 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가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또 그 관련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한인 또 이렇게 연관되신 몇 분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티켓을 저희를 끊어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안 가니까 그냥 와이프만 하나 끊어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끊었는데 제 이름으로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나도 가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정말 갔는데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거기는 시티 한복판이고 이런 빌딩 안에 있는 그런 공시였는데 물론 시큐리티 다 있고 한데 물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들어가면서 다들 막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아이고 그래 들어갔는데 그래도 한 100여 명 한 2, 300명 모이셨더라고요. 그 유대인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도 그런 거 위험 알고 있는데 괜찮다.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 그러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되면서 거기는 본다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랍비가 저희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이 회당에 오라고. 그래서 그 샤반 예배할 때 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고 또 그러면서 이쪽에는 또 세나에브스라고 조금 떨어진 데는 또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하는 회당이 있어요. 또 그런 공간이 또 거기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갔더니 다들 이제 본다의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물론 다 알죠. 왜냐면 여기서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메시아닉 주이시이긴 하지만 행사는 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똑같이 절기별로 다 하고 하니까 물론 이 유대인들은 지금 호주에 살고 있지만 늘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걸 보니까 지금은 요번 테러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늘 그런 상태였고 학교, 유치원, 그 유대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는데 나올 때는 유니폼을 다 벗고 나온대요. 애들도. 왜냐면 그게 또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고 하니까.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그런 위험에 있고 호주인데도 특히 요번 테러 사고 나서는 다들 막 그냥 이렇게 살피고 다니는 거예요, 늘. 호주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도 그렇게 그 반유대주의, 유대인을 향한 혐오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었다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유대인 혐오 범죄, 반유대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저도 한 20몇 년 살았지만 이렇게 심각한가 할 정도로 이런 반응을 보고 실제적인 이런 상황을 경험한 거는 저도 처음이고 그냥 약간 그 유대인 회당에 누가 뭐 돌을 던졌다 지나가다가 뭐 총을 한번 쏘고 갔다 이 정도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쪽이 위험하구나
그냥 그 정도였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이걸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어쨌든 그 호주 그 시드니 쪽에서의 그 유대인 커뮤니티 사회에서는 우리 박 선생님이 많이 유명 인사가 되셨겠어요. 네, 다 알죠, 어떻게 이제? 하면,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다 얘기하면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거 하면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참 정말 너무 고마운 거는 저희가 갈 때마다 그러는 거야. 너희한테 너무 위안하다는 거야. 너희는 주이시도 아닌데, 물론 이렇게 같이 했지만, 다들 그런 한 사람, 그냥 정말 한결같이.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했고, 같이 그런, 물론 뭐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같은 그런 시민으로서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그런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통이, 당신들이 느끼는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고, 또 우리의 고통이 또 당신들의 고통이고, 너무 공감을 한다. 얘기를 했더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국회 대사관에 갔을 때 또 이스라엘 대사관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저희가 같이 끝나고 나서 다 같이 가서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서 거기 갔더니 거의 CEO들 뭐 체어맨들, 프레지던트 이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대사관 또 그 대사관 부인과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오찬도 잠깐 가지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묻더라고요. 저희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정말 대사관에 갔더니 그건 완벽하게 100% 유대인들인데 저희한테도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이유로 여기 오게 됐고 왜 행사를 참여하게 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또 이스라엘도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 그런 같은 또 이런 또 나라 안에 그래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행사도 참여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싶었다. 또 아이들 교육도 또 해서 그러면서 그런데 대사관 그분도 그렇고 거기 CEO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막 그런 표현을 해주시길래 참 뭔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고요.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왜곡된 그런 뉴스도 많고 한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이분들 하는 얘기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려는 거예요. 이쪽에서, 양쪽에서 다. 그러면서, 참 고맙고 알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한국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이스라엘을 어떤 이런 긍정적으로 또 돕고 협력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브레드 TV를 소개하세요. 그래서, 있다. 한국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그 유대인들하고 조금 더 우리가 깊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직접 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또 유대인 혐오 범죄에 대해서 지금 뭐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